이번 시간에는 2D 텍스트가 펼쳐지면서 3D 공간에서 배열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전에 프로젝트에 사용된 애니메이트 기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에 사용된 기능으로는 텍스트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애니메이트 있잖아요. 애니메이트에 이 포지션과 여기에 트래킹, 그리고 블러, 그리고 위글이라는 게 사용이 되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하고 트래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트래킹은 글자와 글자 이 사이 있잖아요. 이 글자와 글자 이 사이 간격을 넓히거나 좁힐 때 사용하는 기능 중에 하나인데요. 이거를 이용하면 쉽게 글자들을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애니메이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트래킹을 여러분들이 적용을 해주시면 애니메이터 1이라는 게 이렇게 생성이 되죠. 이게 생성이 되고 여기에 보면 트래킹 어마운트 값이라는 게 있거든요. 얘 값을 0에서부터 한번 제가 넓혀 볼게요. 0에서부터 값을 위로 올리게 되면 이렇게 글자의 자간이 이렇게 넓어져요. 자간이 넓어지고 내가 얘 값을 줄이게 되면 이렇게 마이너스 값으로 글자들이 이렇게 붙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값을 조절을 해서 애니메이션을 적용하시면 되고요. 처음에 얘가 이렇게 0일 때, 그러고 제가 2초 정도에 이렇게 한번 키값을 적용을 해 볼게요. 자, 이렇게 적용을 하게 되면 글자가 이렇게 벌어지는 느낌을 만들 수 있잖아요. 글자가 사이사이가 이렇게 벌어지는 느낌을 만들 수 있는데, 이런 거는 여러분들 아마 그 영화 같은 거, 예고편 같은 거 보시면 그런 거에 글자들이 붙은 다음에 이렇게 넓어지는 그런 느낌들 많이 보셨잖아요. 그런 거 만들 때 여러분들이 쓰시면 쉽게 제작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도 뭐 이 상태에서 그냥 여러분들이 스케일만 조절을 해도 스케일만 얘가 키웠다가 여기 가서 붙는 형태에서 이렇게 퍼지게 만들면 되거든요. 그래서 뭐 플레이 해보면 이런 식이 되겠죠. 이제 이거를 속도를 여러분들이 좀 더 제어하고 하게 되면 이렇게 쉽게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자, 이거는 지금 여기에 보시게 되면 얘가 지금 중간에서부터 이렇게 퍼지는 형태가 만들어지잖아요. 이렇게 퍼지는 거는 이 글자가 중앙 맞추기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중간 맞추기가 돼 있어서 얘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좌우로 퍼지는 형태가 되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패러그래프에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중간 맞추기가 돼 있잖아요. 얘를 앞줄 맞추기로 하게 되면 이 앞에서부터 이렇게 간격이 넓어지는 형태가 만들어져요. 이런 식으로. 그죠? 그리고 뒷줄 맞추기를 하게 되면 뒤로 이렇게 D를 중심으로 해서 얘들이 이렇게 넓어지는 형태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주의해야 될 점은 이렇게 얘를 중심에 놓고 할 것이냐 앞이냐 뒤에 이렇게 놓고 할 것인지 그것을 꼭 확인을 하고 작업을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텍스트가 적용이 되고요. 텍스트에 이렇게 트래킹을 적용했잖아요. 적용했는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블러라는 게 있어요. 블러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글자에 이렇게 블러 처리를 하는 걸 말을 해요. 이펙트를 적용을 해서 얘들 이렇게 만들 수도 있긴 하지만 이펙트를 적용하지 않고 글자 자체에서 블러 값을 적용해서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 만드는 거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얘를 일단 닫고요. 자, 아까와 동일한 형태로 이렇게 텍스트가 이렇게 입력이 돼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먼저 얘들을 앞뒤로 벌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앞뒤로 벌리게 하기 위해서는 얘들이 공간에 배치가 돼야 되잖아요. Z축이라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3D 레이어로 변환을 한 다음에 얘들의 위치 값을 바꿔줘야 되는데 얘들을 3D 레이어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그냥 여기서 이 3D 레이어, 지금 스위치 패널에 보시면 여기 요 모양, 정사각형 모양 얘를 보시게 되면 얘가 3D 레이어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클릭하시고서 3D 레이어를 만들게 되면 텍스트가 하나하나 분리가 되는 게 아니고요. 얘 자체를 움직일 때 3D 공간에 배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체크하시면 안 돼요. 텍스트를 3D로 변환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텍스트 있잖아요. 텍스트 속성에 들어가셔서 애니메이트에 가게 되면 맨 위에 Enable for Character 3D라고 있어요. 얘를 선택을 하게 되면 얘가 3D 레이어로 바뀌어요. 3D 레이어로 바뀌면서 지금 보세요. 축이 이제 Z축이 나왔죠. 그리고 여기 아이콘을 한번 보세요. 이 아이콘이 이렇게
얘는 아까 같은 경우는 정육면체 하나만 나와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두 개가 나와 있는 모양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텍스트를 하나하나 분리해 가면서 작업을 할 때 여기서 쓰는 기능 중에 하나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놓고 앞뒤로 얘를 벌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뒤로 벌리려면 애니메이트에 가면 포지션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이건 이미 이전 시간에 우리 공부했던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포지션을 이렇게 적용을 하죠. 그러면 얘에 대한 위치 값을 여러분들이 바꿀 수 있는데요. 얘를 좀 확대를 해놓고 볼게요. 자, 포지션에 Z 값을 이렇게 이렇게 했더니 어때요? 이 글자 자체가 앞뒤로만 움직이고 글자들이 하나씩 하나씩 분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얘들을 하나씩 하나씩 분리하기 위해서는 얘 포지션만 적용을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얘를 기본 500으로 그냥 놔두고요. 여기에 추가적인 기능이 있는데 이 글자들을 하나하나 분해하기 위해서 add에 가시면 우리가 애니메이터를 적용을 해서 이 애니메이터라는 게 생성이 되고요. 이 애니메이터는 또 추가적인 기능들을 여기에 하나하나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add에 여기에서 적용하려고 하는 거는 add에 셀렉터에 가면 위글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적용된 포지션을 하나하나 쪼개서 움직일 때 사용하는 명령이에요. 얘를 적용을 하죠. 그러면 이렇게 위글이라는 셀렉터가 하나가 여기 생성이 되는데 얘는 기본적으로 적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움직여요. 이런 식으로 글자들이 이런 식으로 앞뒤로 막 움직이게 돼 있거든요. 기본값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얘를 움직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위글에 가시게 되면 이 속성에 보시게 되면 여기 있잖아요. 위글에 초당 위글 값이 있어요. 초당 위글 값은 여기서 1초에 2번씩 이렇게 움직이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얘의 값을 여러분들이 0을 주게 되면 얘들이 움직이지 않아요. 이렇게 맘대로 움직이지 않죠. 자, 이렇게 움직이지 않게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고요. 얘를 어떻게 하냐면 포지션 값 있잖아요. 지금 아까 위글 값 말고 포지션 값에서 이 Z 값을 여러분들이 움직여 주게 되면 이렇게 얘들이 퍼져요. 글자들이 이렇게 퍼지죠. 그리고 X축으로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움직여서 이렇게 바꿀 수 있고요. Y축으로도 간격을 이런 식으로 넓히거나 좁히거나 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퍼지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위글이에요. 그래서 위글을 적용해야지만 이렇게 하나씩 쪼갤 수 있고요. 이 포지션 값으로 얘들의 위치 값을 변경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포지션 값으로 여러분들이 이동을 하시면 되는데 일단 여기에서 얘들이 처음에는 가만히 있다가 그죠? 가만히 있다가 얘들이 팡 퍼지는 느낌으로 만들 거잖아요. 처음에 얘들의 포지션 값은 0으로 줄 거예요. 그래서 포지션의 값을 0, 여기도 0, 여기도 0, 이렇게 다 0을 주고 키를 잡는 거죠. 이렇게 포지션에 대한 키를 잡고요. 그 다음에 얘를 이동을 하죠. 이동을 해서 한 15프레임 정도 얘가 퍼지게끔 만드는 거죠. 그래서 Z값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느낌이 나올 때까지 움직여주면 되겠죠. 저는 이 정도 옮겨주고 Y값을 조금 벌려서 글자들이 이렇게 퍼지도록. 그러면 얘가 처음에는 가만히 있다가 얘가 값이 이때 한꺼번에 확 바뀌는 느낌 만들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그죠? 이렇게. 자, 이렇게 만들어지고 얘가 이렇게 퍼진 다음에 얘들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글자들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얘들이 지속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끔 이 포지션 값을 뒤쪽에 제가 5초 있는 부분에 타임 마커를 놓고요. 얘 값을 한 200 정도 줄게요. 그러면 얘가 옆으로 계속해서 움직이겠죠. 처음에 이렇게 퍼진 다음에 그 다음에 얘들이 이렇게 옆으로 이동하면서 이 옆을 보여주는 형태가 되겠죠. 자, 이렇게 보여지는 형태가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얘가 물론 이렇게 해서 움직여서 이렇게 가는 것도 괜찮긴 하지만 그냥 얘들이 전체가 따라가는 형태가 아니라 여기에 이제 트래킹을 적용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트래킹을 여기에 적용할 건데 자, 여기에 애니메이트에 이제 트래킹을 적용을 하죠. 자, 트래킹을 적용을 하게 되면 이건 닫아 놓을게요. 트래킹을 적용하면
얘들이 이렇게 벌어지는 상태를 만드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대로 있고요. 얘들이 이렇게 확 벌어졌을 타이밍, 이 타이밍에 얘들의 트래킹 어마운트 값을 키를 잡는 거죠. 처음에 키를 잡고 얘가 이쪽 뒤에 5초에 갔을 때 타임 마커를 5초로 이동을 하고요. 얘 값을 넓혀주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넓혀주게 되면 얘 30만 줄까요? 넓혀주게 되면 얘들 글자들이 사이가 넓어지는 형태가 되는 거죠. 글자들 사이가 넓어져서 이렇게 옆으로 이동을 하지만 옆으로 이동을 하면서 글자들의 간격도 같이 넓어지는 형태가 되는 거죠. 아까의 움직임보다 훨씬 더 느낌이 좋겠죠. 이런 식으로 옆으로 퍼지면서 이동을 하는 형태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진 얘에다가 블러라는 걸 적용할 때는 이 애니메이터에 이 애드 있잖아요. 애드에 가시면 이렇게 프로퍼티에 블러를 적용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 텍스트에 가면 애니메이트에 따로 이렇게 블러를 적용할 수가 있어요. 애니메이터 1과 2 그리고 이렇게 3까지 해서 추가적으로 내가 블러를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블러 값을 여러분들이 여기서 정해 주시면 되는데 처음에는 이제 블러 값이 적용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처음 시작하기 전 요 타이밍엔 그대로 0 값이 0이다가 얘가 뒤로 이렇게 이동을 했을 때 블러 값이 적용이 되고요. 이렇게 블러 값이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뒤로 갈수록 다시 이제 블러 값이 다시 풀려야 되겠죠. 그래서 0을 입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0, 그 다음에 20, 그 다음에 0을 적용을 해서 이렇게 글자가 움직이는 상태를 만들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애니메이트 기능을 사용을 하면 다양한 움직임을 만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애니메이트의 다양한 속성들을 한번 알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